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이웃 다정다감입니다. 10월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이전에도 이 낮밤으로 기온차가 큰 편이었지만 이제는 10도 이상 격차가 벌어지면서 더욱더 계절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면요,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쉽고요. 또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체내에 위치한 혈관은 일교차가 클수록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혈관이 건강하지 못하면 심혈관 질환 등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의학 알지 시간에는 혈관 외과 전문의 김영균 원장, 또 외과 전문의 김시현 원장과 함께 중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리 혈관 질환,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다리가 쉽게 피로하고 또 새벽녘에 종아리가 저리다고 하면 이 질환을 의심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지 정맥류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김영균 원장님, 하지 정맥류가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하지 정맥류는 다리 정맥 안에 판막이 고장이 나서 정맥 혈액이 심장으로 가지 못하고 네. 다리에 정체되면서 그리고 역류하면서 표제 정맥이 늘어나거나 꼬불꼬불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질환입니다. 네네. 노폐물이 많은 정맥 혈액이 하지 정맥에 정체가 되면 정맥 내압이 높아지고 동시에 정맥벽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평소에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하지 정맥류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고요.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무거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혈관은 기온이 높으면 확장이 되고 기온이 낮아지면 수축을 하는데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는 정맥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 하지 정맥류가 찬바람이 불면 더 심해진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날씨가 원인인 건지 아니면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면 저희가 또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시현 원장님,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는 원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지 정맥류 환자 중에서 70에서 80%는 유전으로 인해 나타나는데 가족 중 하지 정맥류 환자가 있어 선천적으로 판막과 혈관이 약한 소인을 물려받았을 경우에는 네네. 하지 정맥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유전 이외에 하지 정맥류 발생 원인으로는 노화나 임신, 출산, 식습관, 그다음에 직업, 비만 등이 있습니다. 예, 유전적 요인으로 시작해서 뭐 원인이 참 다양하게 있네요. 사실 초기에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김영균 원장님, 초기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하지 정맥류는 피부에 정맥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거나 네. 거미줄 모양으로 미세하게 푸르스름한 실필줄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하지 정맥류의 경우는 환자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렇게 병원에 내원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확장된 혈관이 피하 지방에 숨어 있어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거나 네.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이렇게 많아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야간에 쥐가 잘 나거나 또 주로 일과가 끝나는 오후에 또는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네네. 터질 듯한 증상, 그리고 종아리나 발목 부위가 시리고 저리다고 해서 오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리고 부종이 자꾸 반복되시는 분은 네네. 병원에 내원해서 꼭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런 하지 정맥류에도 또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시현 원장님. 하지 정맥류는 모세혈관 확장증, 망상 정맥류, 가지 정맥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혈관 확장증은 진피에 있는 혈관이 병적인 원인에 의해 확장되거나 한 번 늘어난 혈관이 다시 수축하지 않고 확장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보통 망상 정맥류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 지름 1mm 이하의 실핏줄이 눈에 보인다면 이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망상 정맥류는 하지 정맥류 환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으로서 진피 아래에 위치하는 1에서 3mm 직경의 정맥이 검푸른 색의 구불구불한 모양을 띠게 됩니다. 네. 가지 정맥류는 전맥
판막 부전으로 나타나는 3mm 이상의 굵고 울퉁불퉁한 정맥을 말합니다. 예, 왜 질환마다 유독 또 취약한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김영균 원장님, 하지정맥류 어떤 분들에게 좀 많이 일어나나요? 하지 정맥류는 압력이 높아지고 판막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만큼 이를 유발하는 요인에 모두 하지 정맥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천적으로는 가족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부모 양쪽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노화가 진행이 되면 혈관벽도 약해지고 탄력이 줄어들면서 정맥 혈관이 확장되고 판막 기능이 떨어져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 외에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나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갖고 네네. 있거나 호르몬제 그리고 운동 부족, 비만, 외상 등이 혈관을 약하게 하고 하지 정맥 주변에 근육 내압을 저하시켜 정맥 순환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호르몬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연관이 높은데요. 여성 호르몬이 정맥을 확장시키는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의 경우 오래 서서 일하거나 책상에 오래 앉아서 근무하는 직업에 의해 하지 정맥류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즐겨 착용하는 의상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래요? 특히 네. 하이힐의 경우 종아리 근육의 운동을 제한해서 정맥 순환을 방해하고 부종 및 하지 정맥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김시현 원장님께 좀 여쭐게요. 혹시 병원에 좀 가기 전에 스스로 내가 하지정맥류가 아닐까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초기 증상인 피부 표면으로 보이는 핏줄이 있거나 다리가 뻣뻣하면서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 그리고 부모님이 하지 정맥류가 있는 경우, 또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전 하지 부종이 심한 경우, 그다음에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항상 다리가 피곤하거나 다리가 자주 붓거나 네. 저린 증상을 보이면서 자주 다리에 쥐가 나고 종아리 통증, 경련이 나타난다면 방치하지 말고 꼭 정밀한 검진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자가 진단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해당한다 싶은 분들은 주저 마시고 좀 상담을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주변에 보면 조금만 운동을 해도 다리가 불편하다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김영균 원장님, 이런 분들도 하지정맥류일 수 있을까요? 운동과 관련된 하지 통증은 그 원인에 따라서 매우 다양합니다.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다리로 가는 신경에 이상이 있어서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로 뻗치는 듯한 통증이 유발되는데 네. 다리의 감각 장애나 근력 저하가 동반되기 쉽습니다. 하지 동맥 폐쇄증의 경우는 조금만 걸어도 하지 근육에 통증이 발생하고 잠시 쉬면 증상이 호전돼서 다시 걸을 수 있는 혈관성 파행증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하지 정맥류에 의한 통증은 오래 서 있거나 책상에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근무하게 되면 네. 정맥 순환 장애가 생기고 허벅지나 종아리 정맥 내에 혈액이 정체돼서 부종이나 무거운 증상 그리고 피로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주로 활동을 하는 낮에는 증상이 괜찮다가 주로 오후나 저녁이 되면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보이면 네네. 하지 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허리 통증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하지정맥류가 있는데 다리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김시현 원장님, 이것도 하지정맥류에 의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허리에 관련 질환이 있거나 허리가 좋지 않은 분들에게 발생을 하지만 하지 정맥류가 발생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의 모든 환자가 겪는 증상은 아니지만 네. 일부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나 저린 증상을 겪기도 하는데요. 역류가 발생한 혈관의 위치나 역류 정도에 따라서 골반이나 무릎 등의 통증이나 저린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혈관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 질환 자체만으로도 고통이지만 또 합병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를 반드시 해야 하는 질환들이 있는데 이 김영균 원장님, 하지 정맥류를 방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하지 정맥류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초기에는 작은 실핏줄의 형태로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고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다리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또한 외관상 혈관이 심하게 도드라져 보이는데도
전혀 증상이 없어서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네네.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는 장기간 방치할 경우 하지 부종, 색소 침착, 피부 경화증, 습진이나 가려움증, 하지 정맥 궤양, 심부 정맥 혈전증 등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네. 많은 환자들이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정형외과, 신경외과나 피부과 등 여러 병원을 찾아가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고 네. 증상 호전 없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이런 합병증의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김시현 원장님, 하지정맥류의 검사와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검사는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초음파 검사는 CT 혈관 조영술과 비교했을 때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 방사선에 대한 노출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검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사 전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고 정맥의 역류를 확인하는 즉시 진단이 가능한 검사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지 정맥류 치료는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른데 비교적 초기일 경우에는 압박 스타킹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증상이 좋아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이거나 혈관이 이미 돌출되어 나타난다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세혈관 확장증을 치료하는 혈관 경화요법이나 정맥 내 레이저, 고주파, 베나실, 클라리베인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이 방법들은 환자의 연령이나 통증, 하지 정맥류 진행 정도 등에 따라서 고려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하지정맥류가 있는데 아무런 증상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김영균 원장님, 증상이 없을 때 수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치료법은 없는지 그냥 놔둬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하지 정맥류는 다른 질환과 달리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기보다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하며 환자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을 고려해서 개개인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 하지정맥류의 치료 방법은 증상을 완화시키고 질병의 진행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서 약물 치료를 하는 보존적인 방법과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증상이 전혀 없고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고요. 네네. 과연 내가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존적인 치료나 관리만으로도 괜찮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하지정맥류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연을 통해서 하지정맥류에 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 아산시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걸어 다니는 일이 종종 있곤 합니다. 며칠 전부터 종아리부터 발바닥까지 뜨거운 느낌이 듭니다. 혹시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봐야 할까요? 하셨는데 여성분들 중에 이런 느낌 받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시현 원장님, 정말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봐야 될까요? 정맥의 순환 능력이 저하될수록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량이 감소되고 다리의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혈관이 확장되는데 이때 확장된 혈관이 주변의 근육이나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네. 열감을 비롯해서 부종이나 저림, 그다음에 당김, 경련, 피로감을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 이외에도 열감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동반 증상이 없는 경우라면 하지정맥류만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뭐 정확한 진단은 전문의와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대전 중구에 사시는 50대 남성분이 보내주셨는데요. 다리 혈관이 튀어나와 보여서 병원에서 혈관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부정맥은 이상이 없고 오금에서 종아리 내려가는 위치에 정맥이 늘어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하지정맥류는 자연 치유가 드물다고 해서 결국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과를 지켜봐도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혈관 돌출에 역류가 없는 상태라면 달리기와 같은 운동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두 가지를 물어오셨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지, 그리고 달리기 같은 운동을 해도 되는지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하지 정맥류의 검사에서 역류가 없다고 하셨는데 역류가 없는 경우는 아직 정맥 기능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반드시 수술이나 시술 등의 치료가 필요하진 않겠습니다. 어, 또한 혈관이 튀어나오는 것 외에 다른 증상이 전혀 없다면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약물 치료를 하는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중에서도 압박 스타킹이 가장 효과가 좋은데 현재 튀어나와 있는 혈관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쥐가 나거나 하지 부종이 있거나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동맥의 경우 심장의 펌프 기능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되지만 하지 정맥은 종아리나 허벅지 근육의 펌프 기능에 의해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달리기와 같은 운동은 근육의 펌프 기능을 향상시켜서 다리 정맥의 기능을 도와줄 수 있어서 적절한 운동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군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연인데요. 충남 서천군에 사시는 4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하지 정맥류를 진단받고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구매했는데요. 제품에 표준 인증 마크는 있지만 압력 수치도 안 나와 있고 또 집에 와서 착용을 해봤더니 배꼽까지 길이가 남습니다. 그래서 허벅지까지만 올리고 남는 길이는 접어서 밑으로 내렸습니다. 발가락이 뚫린 제품인데 발가락이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들고 압박 스타킹은 무엇보다 발목, 종아리, 허벅지 순으로 압력이 강하다고 알고 있는데 왜 저는 허벅지가 가장 쪼일까요? 제가 제품을 제대로 산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압박 스타킹 사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김영균 원장님, 그 사연 주인공 분께서 산 제품 효과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국제 규격에 맞게 적절한 압력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내구성이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SS에서 3X 라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을 땐 허벅지와 종아리 굵기를 항상 정확히 체크해서 네.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를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갑갑한 느낌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면 한 사이즈 큰 것을 착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압박 스타킹은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타입과 허벅지 이상 올라오는 두 종류의 타입이 있습니다.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제품은 하지 정맥류 초기 단계 및 다리의 피로감, 부종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좋으며 허벅지까지 올라오거나 팬티 스타킹처럼 있는 타입은 직업상 온종일 서 있거나 수술을 받는 경우 다리 전체의 피로감, 경련, 부종 등이 있을 때 좋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피부 발진이나 부적절한 사이즈, 갑갑한 느낌 등의 이유로 압박 스타킹을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50%나 되기 때문에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맞는 압박 스타킹을 선택해야 되고 적절한 타입이나 재질 그리고 사이즈를 잘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초기 단계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길이가 좀 조절이 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하지 정맥류에 대한 상식을 얻어보고 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마구잡이로 떠도는 이야기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정답인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지 정맥류에 관한 오해와 진실 함께 살펴보면서 제대로 된 상식을 좀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하지 정맥류는 다리에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질환이다. 이거 맞죠, 원장님? 정답은 네. 세모입니다. 세모요. 예. 네. 혈관이 튀어나오는 증상은 하지 정맥류의 여러 증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지 정맥류는 정맥 내의 판막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혈액이 역류하면서 여러 증상들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혈관이 튀어나오는 증상은 이렇게 역류하는 혈액으로 정맥의 압력이 높아져 부풀어 오르는 것이고, 하지만 이렇게 혈관이 피부 겉으로 튀어나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보다는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이 부종이나 저림, 다리의 피로감 등의 증상만이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잠복성 하지 정맥류라고 하고 많은 분들이 하지 정맥류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거나 엉뚱한 병으로 오해하고 잘못된 치료로 인해서 네네. 오랜 기간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혈관이 튀어나오는 건 하지정맥류의 다양한 증상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와 진실 보겠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피곤할 때는 사우나 또는 족욕이 좋다. 이거 많이들 하시는데 이것도 O 아닐까요? X입니다. 아, X인가요? 네. 예. 사우나와 족욕 등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탄력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판막이 손상된 하지 정맥류에서 역류를 더욱 심화시켜서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하지 정맥류 환자들이 다리가 무겁고 피로감을 느끼는 원인은 단순히 그냥 일시적 피로로 생각해서 사우나나 네네. 족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네. 이런 증상들 역시 하지 정맥류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평소보다 쉽게 다리가 피곤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운 증상이 있는 경우 하지 정맥류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예. 전문의와 상담 후 혈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 사우나와 족욕 다리 아플 때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하지 정맥류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역시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오해와 진실 보겠습니다. 다리를 떠는 행동은 하지 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된다. 김시현 원장님 정답 뭔가요? 정답은 O입니다. 도움이 되나요? 네. 네. 우리가 흔히 복 나가는 행동이라고 금기시하는데요. 의자에 앉아 다리를 떠는 행동은 사실 하지 정맥류 예방에 조금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하지 정맥의 혈액을 위로 올려 보내기 때문에 일종의 펌프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네. 다리 떠는 행동 이외에도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까치발 운동 역시 같은 원리로 종아리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기 때문에 하지 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하지 정맥류가 발병된 상태라면 이런 운동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증상 완화에는 효과가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사연과 또 오해와 진실까지 살펴보면서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게 수술을 결정하시고 또 수술을 받으시면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재발 여부거든요. 김시현 원장님, 하지 정맥 수술 후에 그 재발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했더라도 정맥류는 재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맥류는 선천적으로 혈관이 잘 늘어나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은 혈관 이외에 몸에 있는 수많은 정맥 혈관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혈관이 또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또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으로 다시 재발할 수 있고 오래 서서 일하는 근무 여건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는 한 재발도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 못지않게 시술 후 책임 있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예. 예, 김영균 원장님, 사실 질환에 노출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또 생활 습관을 관리를 잘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이 하지 정맥류 치료와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하지 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장시간 서 있거나 쭈그려 앉아서 일하거나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시간 서 있어야 할 경우 일정한 시간마다 다리를 올리고 휴식을 취하거나 이렇게 움직여주며 오래 서 있을 때는 까치 발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네네. 발목이나 종아리 운동을 하면 됩니다. 불편한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저녁에 휴식을 취하거나 주무실 때 베개나 쿠션을 이용해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했는데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보존적 치료로 약물 치료나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보존적 치료의 경우 완치의 개념의 치료법이 아니라 증상 완화 및 질환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보조적인 치료이기는 하지만 네네. 환자들에게 이러한 보조적인 치료만으로도 평생
심각한 합병증 없이 잘 지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먼저 김영균 원장님부터 하지정맥류로 고민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애매모호한 하지 불편감이 지속되고 통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특히 주로 오후나 저녁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하지 정맥류나 정맥 기능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고 네.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예방 및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김시연 원장님은요? 조기 진단과 치료로 가벼운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두 분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궁금증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풀리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에서는요,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또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